시댁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애가 아빠 닮은 데가 없네. 머릿속에 스치는 결혼 전 전 남자친구와의 그날의 이별 여행. 그리고 저는 바로 며칠 뒤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해서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것도 아빠를 닮은 구석은 없다는 겁니다. 불안에 떨며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아이 아빠가 남편이 아닌 결혼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박미정은 부엌에서 남편 준호가 퇴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우리 하윤이 어디 있어요? 아빠 왔어요. 갓돌을 앞둔 딸 하윤이 아장아장 걸어나가며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준호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늘도 예쁘네. 아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야. 내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미정은 그런 남편과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준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윤이 아빠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고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하윤이는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눈도, 코도, 입도 다 미정이를 닮았네. 미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성격은 당신 닮은 것 같은데요. 활발하고 밝잖아요. 그럼 다행이지. 외모는 엄마 닮고 성격은 아빠 닮고 완벽한 조합이야. 준호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미정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하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애는 정말 준호하고 하나도 안 닮았네. 예. 어디서 이런 예쁜 얼굴이 나왔을까?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눈매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완전히 며느리 판박이네. 신우이가 농담조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얘는 발가락만 오빠 닮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정말 하나도 안 닮았네. 예. 모두가 웃었지만 미정은 웃음을 지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닮지 않았다는 말이 신경 쓰일까요? 분명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인데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윤이를 정말 예뻐하시네. 나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하시잖아.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윤이는 자동차 시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미정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이 언젠가는 커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고 나서 미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하윤이가 자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한 번 든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불안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 결혼 전 일주일에 있었던 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는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것이 분주했던 시기였습니다.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도 끝났고 예식장 준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죠. 미정은 곧 아내가 될 설렘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아, 나야. 영석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영석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3년을 사귄 첫사랑이자 가장 깊이 사랑했던 남자였죠. 영석아? 갑자기 웬 전화야?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영석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고마워. 너도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잘 살고 있지? 응, 그런 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미정아, 영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 너를 잊지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내가 곧 유학을 떠나거든.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다니요. 하지만 영석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영석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나 곧 결혼해.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야. 정말 마지막이야. 하루만, 딱 하루만 시간을 내줘. 영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정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영석이었거든요.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현실적인 이별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정은 영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하루만.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자. 둘은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영석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만 결혼 반지가 끼어져 있는 손가락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많이 변했네.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여전히 예쁘고. 어색한 대화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예전의 편안함이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가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자 영석이 제안했습니다.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하자. 하룻밤만 정말 마지막으로.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몸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석에 대한 마음, 그리고 술의 힘까지 더해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마지막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안았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하룻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영석아, 어젯밤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우리 둘 다 결혼한 사람들이잖아. 미정아,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었어. 둘은 그렇게 헤어졌고 영석은 약속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정은 그 일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일주일 후 예정대로 준호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미정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그 답답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따라다녔죠. 하윤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특히 가족들이 하윤이가 준호를 닮지 않았다고 말할 때마다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의 첫 돌잔치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미정은 딸을 목욕시키면서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이의 귀 모양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네. 미정은 딸의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귀 윗부분이 살짝 접힌 듯한 모양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형태였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영석이었습니다. 영석이 평생 콤플렉스로 여겼던 바로 그 귀 모양이었어요. 대학교 때 영석은 자신의 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었죠. 미정아, 내 귀 모양 좀 이상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놀림받았어. 뭘,
개성 있고 좋은데 뭐. 아니야, 정말 싫어.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귀야. 유전인가 봐.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대화였는데 지금 하윤이의 귀를 보니 영석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윤이를 씻겨주면서도 자꾸 귀 모양에 시선이 갔어요. 그날 밤 준호가 딸을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와 하윤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니 미정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윤이를 볼 때마다 더욱 선명해졌어요. 귀 모양뿐만 아니라 눈매도, 코 모양도 자세히 보니 영석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이런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검색할수록 더 불안해졌지만 그렇다고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회사에 간 사이 미정은 용기를 내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친자 확인 같은 거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과 아이의 샘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편 몰래도 할 수 있나요?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수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약 잡아주세요. 병원에 간 날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면 되거든요. 다만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미정은 하윤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했어요. 하윤이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방글방글 웃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세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음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미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친부 가능성 0%. 명확한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하윤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거든요.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나요? 검사 정확도는 99.9%입니다.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하윤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 아빠가 맛있게 해줬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하윤이.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신과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을 사랑하는 남편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 동안 미정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 묻고 살아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느 날 미정은 결심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가족 전문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어요. 상담소에 도착한 미정은 중년의 여성 상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미정을 맞이했어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미정은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격려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큰 고민이 생겼어요. 상담사는 끝까지 들어준 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법적으로는 불륜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숨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평생 숨기고 사시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거나. 하지만 경험상 이런 비밀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미정은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미정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부인 말씀으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법적으로 불륜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친자 관계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남편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친자관계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분이 해외에 계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계속 숨기고 사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고 의료진의 실수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혈액형이나 유전적 질환 검사 때 말이죠.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남편분의 반응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시기도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더욱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하윤이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 나는 하윤이만 보면 정말 행복해. 그래요.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미정아, 우리 둘째도 가져볼까? 하윤이도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우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둘째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직은 좀 일러요. 하윤이 좀 더 크면 생각해봐요.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준우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미정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를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준우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진실을 말해서 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진실을 말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특히 하윤이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시댁에서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하윤이가 시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를 무척 예뻐하시며 계속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애는 정말 신기해. 준호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어. 어디서 이런 예쁜 얼굴이 나왔을까? 시아버지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완전히 며느리 쪽 유전자네. 시삼촌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혹시 집사람 친정 쪽 닮았나?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거 아냐? 모두들 웃었지만 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농담이라는 걸 알지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신우이가 하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 이상할 정도로. 뭐가 이상해? 엄마 닮아서 예쁘잖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보통은 조금이라도 아빠를 닮는 게 정상인데. 눈썹도, 입모양도, 심지어 귀 모양까지 완전히 달라. 신우이의 말에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 모양이라니, 하필 그 부분을 언급하다니요. 귀 모양이 어떻게 다른데?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신우이가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하윤이 귀는 위쪽이 살짝 접혀 있잖아요. 오빠 귀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그러네. 특이한 모양이다. 친척들이 하윤이의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해. 어디서 온 유전자일까? 시큰둥이 말하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안에는 없는 모양인데. 며느리 쪽 집안에도 그런 귀 모양 있나? 갑자기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쪽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윤이만의 특징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조상 중에 누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의 말로 그 화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신우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하윤이 귀 모양 얘기 많이 하더라. 그러게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뭘 신경 써? 하윤이는 하윤이만의 매력이 있는 거지. 누구 닮든 상관없어. 준호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며 미정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신우이와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제가 이상한 걸 물어볼게요. 혹시 하윤이 아빠가 정말 오빠 맞나요? 미정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요. 너무 안 닮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귀 모양이 너무 특이해서요. 아이들은 원래 엄마 아빠 중 한쪽을 더 많이 닮잖아. 하윤이는 저를 닮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고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수진이가 너한테 이상한 말 안 했어? 무슨 말요? 아니, 하윤이 얘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하윤이가 예쁘다고만 했어요. 그래?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는데. 준호도 뭔가 느꼈다는 말인가요? 미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고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그 순간 미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전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미정은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미정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준호의 시선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 미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 무작정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러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빛 앞에 서서 고백하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정은 하윤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용기를 내야겠어. 네가 크면서 이 거짓 속에서 자라는 건 옳지 않아. 그날부터 미정은 준우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어요.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해놓고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윤이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저녁, 준우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 준우는 소파에 앉으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하윤이가 나랑 안 닮았다는 얘기를 하잖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들었습니다. 특히 귀 모양. 나는 그런 귀 모양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 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너한테 말 못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 순간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준우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어. 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럼 하윤이는 아마 그 사람 아이일 거야. 준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1년 넘게 다른 사람 아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운 내가 바보냐?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짜 확실한 거야? 검사를 해봤어. 확실해. 언제? 몇 주 전에. 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나 좀 나가 있을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우야, 기다려. 하지만 준우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그날부터 준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미정은 홀로 하윤이를 돌보며 준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했어. 준우의 첫 마디였습니다. 나는 하윤이를 내 딸로 키울 거야.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정말. 하지만 우리는 끝이야. 준우의 말에 미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부부로는 살 수 없어. 준우야, 제발.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그 순간 미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미정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미정 역시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버텨내기가 힘들었거든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는 날 미정과 준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육권에 대해 물었을 때 준우가 대답했어요.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자관계 확인은 하셨나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청구하셔야 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다만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1년 넘게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으니까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하윤이도 아빠를 좋아하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후 미정은 홀로 하윤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어요. 미정은 용기를 내어 영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영석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미정아, 갑자기 웬 연락이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중요한 일이야. 며칠 후 만난 자리에서 미정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내 아이라고? DNA 검사까지 했어. 확실해? 영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이혼했어. 혼자 키우고 있어. 미안해, 미정아. 내가 그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하윤이야. 미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도와줄 수 있어? 법적으로 네가 아이 아버지니까. 영석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상황도 복잡해. 아내한테 들키면 큰일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 도와줘야 해. 결국 영석은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비밀을 보장해주는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준호는 약속대로 하윤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주말마다 몇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윤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준호를 아빠라고 불렀고 준호도 하윤이에게는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우리 하윤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영상통화를 할 때도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계세요. 왜요? 하윤이가 크면 알게 될 거예요. 하윤이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하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하윤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윤이는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인형 사줬어요. 그리고 회전목마도 탔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네.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그런 하윤이를 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윤이에게는 여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미정은 하윤이를 재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실수를 많이 했어. 하지만 너만큼은 정말 소중해.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하윤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윤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비록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무너졌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이제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혼자 하윤이를 키우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딸을 보며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걸음마를 더욱 잘하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들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맘마 같은 말들을 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하윤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하윤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미정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 양육비 문제 말이야. 그 남자한테서 제대로 받고 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석이가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할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윤이는 내가 1년 넘게 키운 아이야.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이 있어. 준우의 말에 미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하윤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줘.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정말 사랑했다는 것도 함께 말해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하윤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새 옷 사줬어요. 하윤이가 입고 온 예쁜 원피스를 보며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 아빠한테 고맙다고 했어? 네. 아빠가 하윤이 예쁘다고 했어요. 그런 하윤이를 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윤이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 미정은 영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정아, 나 곧 해외로 발령 나게 됐어. 그래요? 언제요? 다음 달이야. 3년 정도 있을 예정이야.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계좌로 계속 보낼 거야. 다만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윤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럴까? 하지만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식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겠어. 며칠 후 영석이 놀이터에서 하윤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정과 함께 온 영석은 자신의 딸을 처음 본 소감을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네. 나 닮았나? 귀 모양은 확실히 닮았어요. 미안해, 미정아. 내가 더 책임져야 하는데.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요. 하윤이가 크면 나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건 하윤이가 성인이 되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윤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미정도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예전의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하윤이를 중심으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를 재우며 미정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 하지만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 하윤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랑은 피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가 하윤이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하윤아, 엄마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너만큼은 진실된 사랑으로 키울게.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미정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하윤이와 함께하는 미래는 분명 희망적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미정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